자, 이번에는 우리가 신프로이드 학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만은 신프로이드 학파는 프로이드와는 달리 환경 영역도 같이 감안한다는 점에서 신프로이드 학파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신프로이드 학파에서 에릭슨, 아들러, 융. 자, 교재 있는 단어도 있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에릭슨. 에릭슨의 심리 사회 이론입니다. 여기에 점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요즘에 고유명사 쳐서 개인적 심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여기만 다루면은 프로이드 학파가 되겠지요. 그런데 사회적 환경적 측면도 같이 다룬다고 해서 심리 사회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보통 가운데 점 찍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안 찍어도 이제는 뭐 그냥 씁니다. 자, 개요라고 쓰겠어요. 개요. 물론 이 에릭슨의 이론은 개요라고 하는 것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겠습니다. 프로이드와는 달리 에릭슨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사회 문화적 요인도 강조하였다. 뭐 사회문화적 요인이라는 건 결국에 환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 그렇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요인도 강조했다는 점에서 프로이드와는 달리 책에 있는 개방체계 이론이라고 쓸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방체계, 폐쇄체계, 구별실익은 어디에 있다? 환경과의 상호작용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이드와는 달리 알 수 있다. 또 에릭슨의 이론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에릭슨은 성격 발달 단계를 청소년기까지만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생에 걸친 성격 8단계를 제시를 합니다. 일생에 걸친 성격 8단계를 제시를 한다. 또 그런가 하면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에릭슨은 프로이드는 과거 또 무의식 세계에 잠겨있는 이들을 강조한 데 비해서 여기는 현재 또 에고를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릭슨의 심리사회이론을 일명 자아이론이라고도 부르는 것은 에고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에릭슨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단순히 구순기, 학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로 단순히 발달 단계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점성의 원리를 ING를 강조합니다. 점성의 원리. 누적성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누적성. 그렇게 해서 전 단계의 발달을 기초로 다음 단계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프로이드는 단순히 뭐 구순기가 어떻고 학문기가 어떻고 이렇게 단절된 시기별 특징만 설명했지만 여기에는 연속성을 설명했다. 누적성이라고 했죠. 또 에릭슨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단순히 발달 단계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특징적으로 양극 이론을 제시하죠. 긍정 대 부정, 신뢰감 대 불시감, 자율성 대 수치감 이렇게 긍정적 발달과 부정적 발달의 비교를 통해서 발달 단계를 나열했다. 또 에릭슨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모든 단계마다의 결정적 시기를 주장을 하지. 아까 프로이드는 뭐라고 그랬어? 일생에 걸쳐서 남근기 때 성격 발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봐서 남근기를 결정적 시기라고 이렇게 단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미시적으로 했죠. 모든 단계마다 결정적 시기가 다 존재한다. 뭐 프로이드는 일생에 걸쳐 하나만 딱 설정을 했는데 또 에릭슨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프로이드는 성격 발달을 뭐라고 그랬어요? 리비도의 위치 변화라고 그랬죠. 리비도의 위치가 변화에 따라 이렇게 구순기, 학문기 이렇게 바뀐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성격 발달을 심리, 사회적 위기의 극복 과정으로 심리, 사회적 위기를 극복해 가면서 성격은 발달해 간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프로이드와는 달리 있겠지만 결국에 특징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격 발달 8단계. 이 성격 발달 8단계를 신자, 죽은 자, 소리는 안 들으셔야 됩니다. 친생자,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신자, 친구 있죠? 신자, 친생자, 맞아. 친자, 죽은 자, 친생자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면 에릭슨의 발달 단계를 한번 나열해보면 양극 이론에 의해서 신뢰감 대 불신감. 대자 쓰겠습니다. 자율성 대 수치감. 자율성 대 수치감. 주도성 대 죄책감. 근면성 대 열등감. 근면성 대 열등감. 노트 아니신가요? 그 파란 것 한번 적으셔야. 여기 있어도 한번 손맛을 보셔야. 왜냐하면 이제 공부할 시간에 이 시간밖에 없어서 선생님만 보시면 되니까 한번 꾸적꾸적 해보자는 그러니까 손맛을 보셔서. 그래서 근면성 대 열등감. 다 자아 정체감 대 역할 혼미. 그다음에 친밀감 대 고립감. 생산성 대 침체감. 자아 통합 대 또는 자아 통정이라고도 합니다. 절망감. 이렇게 하되 제가 암기어도 신자, 죽은 자, 친생자라고 나열하고 또 그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한 것은 이 머리말을 가지고 신자, 박신자, 죽은 자, 친생자 이렇게 머리말을 먼저 긍정적 측면의 발달의 머리말로 이렇게 말장난을 했습니다. 일부 책에서는 여기 주도성을 솔선성이라고 쓴 책도 있습니다. 솔선성. 맞아요. 자기가 주도하는 거니까 솔선성. 그러면 발달 단계를 볼 때 어느 시대일까? 어느 시대? 여기 신뢰감 대 불신감은 영아기, 아직은 젖먹이. 영아기라고. 그러니까 에릭슨의 옆에 아직 한자를 제가 썼지 않습니까? 유아기에도 한자가 달라서 젖먹이, 젖먹는 유아기가 있고 인펀트, 아직 어린애 유아기가 있어서 그냥 쓰겠습니다. 누구나 똑같은 표현을 쓰지 않지만 여기에는 유아기. 이 유아기는 걸음마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어린이집이죠. 어린이집. 다음에 주도성 대 죄책감은 그냥 우리 단계로 보세요. 여기는 학령전기. 나중에 발달 단계 다 2단계를 쓸 겁니다. 학령전기, 유치원 단계죠. 유치원 단계. 다음에 근면성 대 열등감은 학령기, 아동기를 말하죠. 초등학교 단계. 자아 정체감 대 역할혼미는 중고등학교기, 청소년기, 중고등학교죠. 청소년기. 그 다음에 이제 성인기죠. 성인 초기, 성인 중기, 성인 후기, 성인 초기를 우리는 청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청년기. 일부 책에서는 그걸 성인기라고 쓰기도 하는데 사실은 성인 초기, 청년기, 성인 중기, 중년기, 성인 후기, 노년기. 자, 전부 한 문제씩 나오는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 그림은 이제 써놓기도 했으면 그려보셔야 되는데 요것을 프로이드 걸로 발달 단계를 연결시켜 보면 그대로 선생님들이 아시는 5개 단계. 구순기, 학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 요 구순기. 그다음에 학문기. 그리고
남근기. 그리고 근면성별 등감 초등학교 단계는 잠복기. 그리고 자아 정체감대 역할 음료 단계는 생식기. 이렇게 5개 단계를 그대로 같이 붙여버리면 발달 단계는 같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릭슨의 이론은 어느 책을 봐도 각각의 발달 단계마다 특징 적지 않아요. 특징은 프로이드에서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프로이드에서 본 걸 그냥 갖다 쓰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이드의 신자, 죽은 자. 교육학에서는 여기까지 쓰죠. 교육학에서는. 근데 요즘에 평생교육이 강조되다 보니까 되었습니다만 사회복지 쪽에서는 아래서 쓰지요. 어른이 더 문제니까 요즘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다 산행 좋아합니까? 다 산행 좋아해서 뭐 관악산으로 수락산으로 북한산으로 광교산으로 이렇게 다닙니까? 참 가슴 아픈 산행 많거든요. 가장 비용이 적게 들어서. 가장 비용이 적게. 오이에다가 뭐 이렇게 해서 어찌 보면 내 자존심 안 상하고 고개 숙이고 끝없이 올라가면 되니까. 참 절망적인 거죠. 자, 이 영역이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 쪽에서 아까 첫 시간 말한 것처럼 이 전문성의 영역이 인정을 받게 되면서 또 다른 이제 이런 그 선생님들의 길이 열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정말 중요한 영역이에요. 이 단계를 아직은 배우지 않아요. 피아제의 단계까지 가겠어요.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 거기 같이 붙여놨습니다. 피아제는 인지발달 단계를 역시 5개 단계인데 2단계를 합쳐서 전조작기로 해서 여기 아직 엄마 품 안에 있는 시기는 감각동작기. 감각동작기. 그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단계. 어린이집 단계와 유치원 단계를 합쳐서 이 단계를 전조작기. 전조작기. 그리고 초등학교 단계는 구체적 조작기. 그리고 중고등학교 사춘기 청소년기를 가면 형식적 조작기. 이 도표는 뒤에 여기 발달 단계 할 때마다 쓸 거예요. 발달 단계 할 때마다 그냥 첫 줄에 이것은 피아제가 무슨 단계로 설명했고 에릭슨은 뭐라고 표현했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각각의 단계를 특징 굳이 발달 단계를 안 써도 유치원 단계는 어떤 특징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썼던 특징을 발달 단계에서 쓰고 또 인지 발달은 이런 특징이 있었어요. 자기중심성이 있고 불완론적 사고가 있고 굳이 암기 안 해도 선생님들이 프로이드에서 배운 거, 피아제에서 배운 것, 에릭슨에서 썼던 거 이런 것들 갖다가 그냥 특징에 넣고 문제 풀어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여기는 하나의 그냥 기본 하나의 키워드로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 그 출제하는 사람들이 좀 마음이 좀 삐딱해지게 되는데 좀 비복지를 가져오죠. 비복지. 각각의 심리, 사회적 위기를 극복해가면서 하나하나의 삶의 덕목을 긍정적인 덕목도 부정적인 덕목도 함양을 하면서 어른이 되고 사회성원이 되어가는데 어떤 덕목을 함양하는가? 거기 악덕목, 그냥 덕목, 악덕목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단계에서 발달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나면 우리가 바라는 덕목이 발달하지 않겠습니까? 그 8개 단계. 8개 단계. 이 단계는 이렇게 희망과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고 능력을 발휘한다. 여기가 초등학교 단계까지지. 희망과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고 능력을 발휘한다. 그러면서 청소년 얘기하면서 성실과 사랑으로, 중고등학교 때의 성실성, 성실과 사랑으로, 그렇죠? 성실과, 그거 보면은 돌봄이라고 썼는데 많은 책은 또 배려라고도 씁니다. 배려. 그래서 성실과 사랑으로 주변을 배려하고 연륜으로 쌓아올린 지혜를 베푼다. 각각의 단계마다 쌓아야 할 덕목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희망과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고 능력을 발휘한다. 여기 특히 의지 단계, 치토스 단계 있죠. 막 뜨거 물어 풀려고 주전자 같은 게 막 기어가면 할머니가 딱 갖다 놓으면 계속 보다가
걔가 말은 안 해도 뭐라 그래? 언젠간 하나 엎어버릴 거요. 그래서 할머니 옆방 가시면 다시 가서 엎고 일을 저지르지요. 우리는 저지른다. 쟤는 새로운 환경을 감봤다.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 진짜 뜨거운 것을 야 이게 그래서 저 발라고 그랬구만. 이렇게 이제 현실적으로 느끼는 거죠. 희망과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여 능력을 발휘하라. 성실과 사랑으로 주변을 배려하고, 이제 우리 복지 용어 아닙니까? 성실과 사랑으로 주변을 배려하고 지혜를 베풀라. 암기 어른이신 여러분들에게 암기 방법을 알려준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시험이니까 이렇게. 근데 또 막상 만들어 보면 말이 딱딱하지 않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 선생님들도 더욱더 이제 그러시겠습니다만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부정적인 용어를 써서는 안 된다. 사실은 저는 이제 군대가 그렇습니다. 군대를 가서 배운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저희 아버지 사실은 군인 출신이셨어요. 군인 출신이셨는데 어떤 과정으로 의해서 이제 그냥 장교로 있다가 할아버지에 의해서 강제 예편이 되고 교직에 들어서고 이제 이런 과정이었었는데 당신은 저보고 절대로 이 백목을 잡지 말라고 그랬어요. 중학교 때 너는 절대로 백목을 잡으면 안 된다. 그 이유는 지금이야 용납이 안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그만큼 본다고. 쫌팽이 된다고. 사낸 놈이 할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아버지께서 하는데 어쨌든 제가 또 이렇게 백목을 잡고 있습니다만은 그 시대가 됐을 적에 내가 어떠한 입장, 막상 겨우 이제사 부모 뜻을 헤아립니다만은 그 당시 당신이 나한테 어떤 맛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저희 아버지는 중졸이거든요. 중졸. 저하고 동창이에요. 아버지는 1회, 저는 이제 27회 이제 그러니까 중졸이어서 언제나 학력 콤플렉스로 고통스러우셨어요. 지금처럼 평생 교육 시스템이 있었더라면 훨씬 더 이제 더 좋았겠습니다만은 자기 후배는 중학교도 아니고 고등학교도 아니고 교대 사범 학위 있는 애들이 전부 이렇게 교사들도 와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중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식한 척을 안 하려고 물론 이렇게 연륜으로 쌓아 올린 지혜라든지 이런 포용력이나 있으셔서 이제 그렇게 인정을 받으셨겠지만은 그러나 학력 콤플렉스로 참 오래 고통스러우셨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60대 중반까지 해서 그 당시에 65세 정년이셨으니까 그렇게까지 이제 하셨지만은 이 발달 단계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 성실과 사랑으로 주변을 배려하고 지혜를 베풀라. 사실은 제 나이는 이만큼은 나이가 됐거든요. 이만큼은 나이가 됐는데 정말 그럴 수 있는가? 지금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전부 직장 기관 시설에 계시나요? 어쨌든 직장을 다니다면 생산성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당연히 살아가면서 뭔가, 잡이라고 하는 것은 생계의 수단도 되지만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아실현의 수단이거든요. 지금 하루에 한두 번은 이름 불려지죠. 그러나 이 생산성이라는 단어를 느끼지 못하는 여러분과는 달리 애달아오는 분들은 이름이 없이 어이 317호 어디가 이렇게 옛날에는 누구야 이렇게 해서 자식의 이름으로 그렇게 불려오면 자식 생각하면서 흐뭇했는데 어느 순간에 아파트 호수로 바뀌었어요. 아파트 호수로 어이 어디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기 나오는 이 중년기를 제2의 사춘기라고 그래요. 중이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을 진짜 엎어버리고 싶은 것은 중년기예요. 중년기. 자식들은 이렇게 갱년기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그 심리적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고. 저도 학교에서 여러분들은 조직에 있으면서 원두커피 마시는데 많은 애들이 우리 엄마는 대접에다가 막대커피 마시는 줄 알아. 당연히 엄마도 이렇게 다리 꼬고 앉아서 햇살 쬐면서 커피 마실 줄 알고 영화도 볼 줄 안다는 걸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또 그렇습니다. 그 노래 아십니까? 어머님은 짜장면을 싫어하셨어. 그것을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해를 했어요. 그게 그것이었구나. 그냥 생각 없이 듣던 젊은 애의 노래가 어느 순간에 아빠 닭 먹어 이렇게
아직도 버르장머리 지금 존댓말 하죠. 근데 어느 순간에 봤더니 나도 다 점심도 안 먹었는데 그래 너 먹어 이렇게 하다 생각하니까 아, 그 노래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우리 어머니도 저희 어머니께서 80이 되셨는데 82년 넘으셨는데 고무줄 바지를 사오신다고 화를 내세요. 왜 너희들은 나한테 고무줄 바지만 사오냐? 왜냐면 내가 여잔데 뭐냐면 그런 거 볼 적에 그러지 나이가 드셨다고 여자가 남자 되는 것도 아닌데 언제나 우리는 할머니로 이렇게 할머니로 봐버리잖아요. 할머니로. 전에 언젠가 그 장애 여성 누드 크루키가 한 4, 5년 전에 있었습니다만은 나도 여자이고 싶다가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나를 장애로만 본다는 거죠. 나도 여자이고 싶다라는 것을 이렇게 누드 크루키로 했었는데 참 그런 것은 정말 그 한마디 한마디가 소중한 이런.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헛먹은 거죠. 그냥 오직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 그냥 메말리게 주변을 배려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더욱이나 현장에 더욱더 가까이 있으니 저는 이제 현장 요원은 아니거든요. 저는 현장 요원이 아니고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인연을 맺었지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그러니까 사회복지와 인연을 맺거나 그러지는 못해서 현장에 있는 분들은 정말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어떤 많은 이런 어떤 인연을 맺다 보니까 자꾸 보여. 특히 이런 성실과 사랑으로 주변을 배려하고 이런 단어들은 참 어떤 에릭슨의 일에서 나옵니다만 참 좋은 단어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특히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반복을 해서 사용해야 될 겁니다. 다음에 아들러 보시죠. 아들러, 애들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아들러는 성격을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건 어느 누구도 부정 못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저마다의 창조적인 힘, 창조력이라고 했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힘에 의해서 성격은 편성이 된다.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 같은 부모 밑에서 오랫동안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다른 이유는 이렇게 저마다 가지고 있는 유전 거의 차이가 없을 것이고 환경 오랫동안 한 20년 가까이 중고등학교 때 봤던 부모님한테 자라났을 것이고 험에도 불구하고 성격 차이에는 저마다 갖고 있는 창조적인 힘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코프카라는 사람이 있는데 코프카라는 사람은 인간의 성장 발달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자아 이것을 주체적 결단이라고 했어요. 저마다 가지고 있는 주체적 결단에 의해서 인간의 성장 발달의 방향도 성격도 뭐냐면 그 사회적 지위도 달라진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무리 열악한 조건을 내려주신 부모, 아무리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라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도 저의 고집으로 자기의 주체적 결단을 통해서 세상을 만들어가기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자, 이런 개념 코프카가 하는 것처럼 아들러도 창조적이라는 말을 그래서 아들러의 유명 창조적 자아 현실 속에 운영되는 나는 나의 창조적인 힘이 반영되어서 현실 속에 나를 보여 창조적 자아란 말을 뒤에다 쓰겠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아들러에서 반드시 나오는 열등감이죠. 열등감. 모든 행동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모든 행동의 원인. 가만히 보면 저의 삶이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 친구들이 고맙지요. 어찌 보면 제가 상당히 낙천적인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좀 소심한. 근데 이 친구들이 있어도 꿈의 높이를 계속 올려가는 거예요. 꿈의 높이를. 이 중년의 나이가 되어서 친구들을 얘기를 한다는 것을 저는 모임이 3개가 있습니다.
모임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들어진 모임. 전국의 7개 학교가 11명으로 만들어진 그 모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20대 초반에 만들어진 모임. 또 하나가 또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옛날에 가면 그 뭐라고 합니까? 고등국민학교라고 하는 야학을 하는 그 모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워낙 친구들이 계속 저보다 앞선 발전을 발전을 하다 보니까 나도 저처럼 나도 최소한 쟤처럼 그 꿈을 그러니까 한 번도 내가 끌고 갔다기보다는 목표가 계속 상향되어 가는 누가 보면 속없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아마 나는 죽을 때까지 저기 침체감은 들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지금 저는 이제 쫓겨나는 나이가 되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자꾸 의리되어 가는 나이가 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리되지 않기 위해서 갑질을 하는 젊은 애들이 갖지 않은 영역을 저는 계속 확보해 가는 거죠. 계속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서 내가 언제나 갑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계속 개척해 가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그러기 위해서 지금 1급을 가지러 지금 오셨습니다만은 어쨌든 나는 절대 어른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열등감. 젊은 사람과 내가 질 것이 아닌데 왜 내가 나가야지? 나중에란 소리를 왜 내가 들어야지? 이런 거. 어떤 열등감. 열등감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인간 모든 행동의 출발을 열등감에 차는 것은 아들러가 되겠고 아들러는 바로 이 열등감을 보상받고자 하는 욕구를 누구나 가지고 있고 이 보상받고자 하는 욕구는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으로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문장을 구성했어요. 인간이라면 어느 누구나 심신상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열등감을 보상받고자 하는 욕구는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으로 나타나고 그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은 개인 중심의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도 있고 공익 중심의 사회 중심의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도 있는데 개인 중심은 그렇게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고 바람직한 것은 사회를 향한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였어요. 그 때문에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은 계속 자기 성형수술이나 받거나 헬스클럽 가서 몸을 만들거나 이런 정도로서 자기의 리비도를 활용을 하지만 공익을 위한 사람은 어제도 만난 친구는 여기 바퍼에 아주 싸나운 전국적으로 싸나운 영등포에서 한 30년 바퍼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잘 살지는 못하지만은 언제나 얼굴이 밝죠. 야 병가봐 우리 광장시장 한번 가서 우리 올해 육회로 한번 먹을까? 이렇게 아주 싼 곳으로 이렇게 다니긴 하지만 언제나 이런 만남이 베푸는 사람들만 만나서 그런지 몰라도 얼굴이 이게 평안하죠. 평안합니다. 평안. 그런 거죠. 그 친구는 자기를 위해 살기보다는 자기 물론 열심히 삽니다. 살지만 이제 주말에 와서는 이렇게 사유를 중심으로 이렇게 헌신을 하는 그런 것이 그렇게 해서 그 당시 가난해서 학교도 좀 맞으면 지나가지 못하고 이러한 어떤 걔도 분명히 이거에 의해서 내가 저보다 잘난 거지 뭐 걔가 좀 더 배웠다는 것이 근데 걔는 언제나 보면 얼굴에 고 박사 야 너 뭐 근데 그 보여 내가 미안할 정도로 근데 사실은 진짜 사유에 보탬이 되는 사람은 그 친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은 개인 중심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회 중심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것은 사회적 관심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회적 관심. 그래서 여기 바람직하지 못한 개인 중심의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은 다룰 실익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관심으로 나타나고 이 사회적 관심은 어린 시절에 그 기초가 만들어지는데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 어린 시절의 성격의 틀을 아들러는 생활양식이라고 했어요. 어린 시절에 사회적 관심에 대한 틀이 만들어지는데 마치 프로이드가 3살에서 8살 사이에 성격의 틀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결정적 시기라고 한 것처럼 바로 8살 사이에 생활 양식의 틀이 만들어지면 평생을 두고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일생을 두고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생활 양식 4유형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생활 양식 4유형으로 사회적 관심과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 2개를 기준으로 4개의 유형을 만들었어요. 사회에 대한 관심도 많으면서 정말 열심히 활동하는, 활동 수준도 높은 사람을 가장 바람직한 사회형, 사회적 유용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회적 유용형. 거기 6페이지 판서하지 않겠지만 보세요. 페이지. 그다가 거기 보면 사회적 유형 제일 밑에 나와 있지요. 사회적 관심도 많으면서 정말 열심히 활동 수준도 높은, 사회적 관심도 높고 활동 수준도 높고 하는 것은 사회적 유형이에요. 그런데 사회적 관심은 전혀 없으면서 욕심만 꽉 찬 지배형이라고 합니다. 지배형. 사회적 관심은 거의 없으면서 활동 수준만 높은 지배형. 사회적 관심은 없는 것은 아닌데 그냥 사회적 관심은 별로 없으면서 활동 수준이 낮은 것은 기생형, 획득형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빌붙어서 그냥 같이 편승해서 가려고 하는 획득형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적 관심도 없고 물에 물 타듯 술에 술 탄 듯 그저 그런 대로 물이 흐르듯이 살아가는 이런 쪽은 회피형이라고 합니다. 회피. 그래서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 2개의 기준을 가지고 생활 양식 4가지를 제시했던 사람이 아들러가 되겠어요. 또 아들러는 아까 말했던 저마다 스스로 꿈을 가지고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창조적 자아를 강조하면서 또한 이 아들러는 가상적 목표를 강조했어요. 가상적 목표를 강조합니다. 자, 선생님들 가슴속에 꿈이 있지요. 애들은 엄마 아빠는 꿈이 없이 그냥 그렇게 늙어간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다 꿈이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꿈, 그 꿈의 크기에 의해서 나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선생님들의 연세가 되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이 적어도 30년 이상은 남았으려고 봐요. 여러분들은 보나마나 지금 현재 자연사로만 한다면 부모님들의 연세가 80대 중반이 됐잖아요. 지금 현재 50대인 중년들은 그들이 80대 후반 90대가 될 거고 요즘 젊은 애들은 90대 훨씬 넘어갑니다. 앞으로 남은 최소한 아프지도 않거든. 이제는 건강이 좋고 과학의 발달, 치매만 안 걸리면 아프지도 않아요. 요즘 중국과 어디에서는 머리도 바꾼다고는 판국에 또 다리 못 바꾸겠습니까? 요즘 관절 이러는 거는 거의 가상적 목표를 강조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출생순위. 출생순위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아들러입니다. 가족 형상, 그중에 특히 출생순위에 따라서 성격은 달라진다. 물론 요즘에는 옛날처럼 자녀들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보면 다르지요. 고작 둘인데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서원이 다르고 서준이 다르고 하는 것처럼. 그거 참 묘하게 다릅니다. 이런 단어가 나열되면 아들러 이렇게 드시고 노트 정리는 하지 않았지만 생활 양식으로 별도로 노트 해놨으니까 참조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는 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융 나와 있죠. 융. 융의 분석 심리. 자, 융의 분석 심리를 이렇게 보시면 융의 분석 심리 그냥 쭉 나열을 하겠습니다. 아들러처럼 나열을 하겠습니다.
융은 정신구조를 프로이드와는 달리, 프로이드는 정신구조를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이렇게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의식과 무의식으로만 나눕니다. 의식과. 그리고 무의식을 개인적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그래서 프로이드와는 차이가 있고, 그러면서 리비도를 프로이드는 뭐라고 그랬어요? 좁게 섹슈얼 에너지에서 성적 활력소라고만 이렇게 쫓겨봤어요. 그런데 융은 모든 활동에 힘을 실어주는 창조적, 모든 영역에 관련된 창조적 활성 에너지라고 이렇게 봤어요. 성적으로만 국한하지 않고, 근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다 보면 리비도가 넘칠 적에는 뭐 성적 측면으로만 충만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노래방에 가서 노래할 적에도 보면 노래가 씩씩하고 어떤 일에 가업이 부과돼도 못 올 자신이 아니라 안 줘서 안달이 날 정도로 이렇게 모든 것에 막 지가 충만하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넓은 개념으로 리비도를 설명을 했습니다. 더 그런가 하면 융은 양성설을 주장을 합니다. 양성설. 지금 선생님들께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뭘로 시작되시죠? 바꾸신 분이 있습니까? 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명목적도니까 단순히 남자는 1로 하자, 여자는 2로 하자라는 단순한 무의미한 구분일 뿐이지 남자가 달라서 1이고 여자가 뭐라서 2의 개념은 아니죠.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자로서 여자답게 생각하고 여자같이 생각하라고 행동하라고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여성만 있다고 보는데 융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해서 여자로서 남자로서 이러한 그 유형 또 강요된 통력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모든 인간들의 무의식 속에는 또 다른 성이 잠재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제시를 했어요. 남성의 무의식 속에 여성성, 남성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여성성을 아니마라 하고 여성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남성성을 아니무스라고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이 잊혀진 듯이 본래 없었던 것처럼 눌려있다가 언제 표출된다? 중년기가 되면 표출된다는 거예요. 그 말없이 과묵하고 말 한마디 하려면 짜증이 나내던 남정네가 먼 넘어 냉장고까지 다 간섭하려는지 좋게 표현하면 섬세해졌고 옛날 표현식으로 한다면 여자가 터져버렸어. 아니마가 표출된 거지. 그냥 가정에서 살림만 하던 많은 주부들이 갑자기 중년이 되어서 한번 세상을 엎어버리겠다라고 먼 일을 한번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또 지하철에서 전혀 가방을 정확하게 투수 던지듯이 의자에 딱 던져놓으면서 이렇게 오히려 가정살림을 여자들이 주관을 하는 집이 많거든요. 저희 우리 집도 그렇습니다. 나 내 마누라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까? 참 대단하죠. 한국의 여자들은. 그 각기 다른 비밀번호를 어떻게 다 암기하고 있으며 16자리 돈 카드의 하단 번호를 어떻게 숙지하고 있으며 하고 많은 음영양령 세기를 어떻게 다 암기하고 있고 허세죠. 허세. 남정네들이. 이것이 중년기에 등장한다고 해서 어쨌든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주장을 했고 또 그러면 양양성을 주장을 합니다. 양양성. 리비도 방향에 따라 선생님들 잘 쓰는 내성적이다, 유향적이다. 성격이 내향적이다, 유향적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융의 성격 분류예요. 물론 선생님들은 여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여자가
어리제 계집애가 이렇게 해서 강요된 삶을 살다 보니까 내향적인 것을 마치 요조숙련이 현모양천이 이런 걸로 강요되어 왔겠죠. 지금은 그러지 않죠. 요즘은 세상은 표현이 강요되는 사회다 보니까 남녀를 불문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표출하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요양성이 강조되는 사회가 됐잖아요. 옛날에는 과묵하고 말이 없고 내향적인 사람을 전자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봤지만 어쨌든 간에 인간의 성격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것은 바로 융이 되겠어요. 융은 중년기를 강조합니다. 뭐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프로이드는 특히 남근기, 유치원 단계를 특히 강조했죠. 그에 비해서 에릭슨은 청소년기, 자아 정체감대, 역할혼 미유 단계를 강조를 했어요. 어떻게 이제 발달단계 달라겠나 봐 이대로 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융은 중년기를 강조를 했어요. 중년기. 이 중년기의 가장 큰 특징을 개성화라고 했어요. 개성화 또는 개별화. 개성화, 개별화를 강조했죠. 중년기가 되면 오랫동안 억눌려 왔던 나를 되찾으려는 특징을 보여준답니다. 오랫동안 누구의 아내, 남편으로, 누구의 엄마로, 아빠로 이렇게 살던, 그래서 나의 열망, 나의 리비도를 외부 세계로, 나의 열망을 오직 물질을 먹고 산다는 걸로 물질적 구조로만 쏘아붙은 사람들이 이제는 나를 찾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찾기 위한 나의 내부 영역으로 또 정신 구조로 리비도를 되돌리는 이런 성향을 보인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중년기의 개별화, 인디비듀얼리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개별화, 개성화라고 합니다. 나중에 중년기 또 배울 겁니다. 바로 그런 과정이 그렇게 나를 되찾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되면 그야말로 세상 엎어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정체감의 위기가 오면서 중년의 위기, 제2의 사춘기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누구나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되겠습니까? 어찌 보면 선생님들도 이제는 좀 쉬고 싶고 아침에 옷 찾는 일 없고 좀 이렇게 좀 쉬고 싶은데 나를 찾을 시간 없잖아요. 중년기를 강조한다. 또 융은 다양한 용어가 있지만 특히 페르소나. A 빼면 퍼슨이지요. 퍼슨. 근데 A를 페르소나. 이건 생활 속에 그냥 쓰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밖으로 보여주는 나. 가면이라고 합니다. 가면. 많은 사람들은 저는 강의를 하고 다니고 대학에 적을 주니까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꾸 보려고 하고 그렇게 강요를 합니다. 나도 점잖은 척하느라고 힘듭니다. 아주. 저도 역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드도 있고 슈퍼에고도 있지만 또 에고 속에 살아가지만 저도 이드가 있거든요. 근데 나는 언제나 말을 점잖하게 해야 되고 이게 강요된 거예요. 나는 오랫동안 군인으로 사람들이 어디 가면 아이고 휴가 나오셨나 봐요. 이렇게 거의 군인으로 갔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술집에 가면 과일 안주가 나오더라고요. 새로 발령 나셨나 봐요. 경찰로 보더라고. 근데 요즘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내가 성직에 있는 줄 알아요. 일요일 날도 가방 들고 나가니까. 아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 있어요. 슈퍼 그 사장님하고 또 우리 저 모란장, 오산장, 거기 용인장 세 곳에서 다니시면서 칼국수 하시는 분이 그 셋이 가끔 소주를 한잔 하시는 그분들만 알지. 그러니까 이거 말도 농담도 못하고 내가 강요당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얼굴에 가면을 쓰고 살고 있어요. 이렇게. 저도 욱성질이 있고 저도 친구들 만나면 어리광도 피우고 이런 사람인데 사람들은 아니라고 자꾸 또 그렇게 살아가고. 그래서 자기 진실한 진실의 개념보다는 본래의 자기 자신이 아닌 밖으로 보여주는 나. 그것을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페르소나. 이 페르소나를 아주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기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주 직업으로. 그 사람도 정체는 정말 모르잖아요.
그 외에도 많은 것이 일단 교재로 보실까요? 거기에 보시면은 융의 분석 심리 쭉 보시면서 리을번에 보면 융은 성격 발달을 개성화의 과정을 통한 자기 실현의 과정으로 봤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 또 정리하지 않으신 거니까 비읍번에 보시면 융은 삶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발달을 설명했다. 중년기를 전환적으로 가장 강한 게 중년기예요. 후반기에는 중년기를 지나서 자아가 자기에 통합되면서 개성화, 자기 실현화, 마지막 개별화라고 적었지 않습니까?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여러분의 성격은 중년기 이후에 만들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중년기 이후에 만들어진다. 다음에 위로 올라가다 디귿번 별도로 한번 보세요. 디귿번. 인간을 불변적이고 가변적으로 양면성으로 보는 프로이드와는 달리 융은 인간을 가변적, 끊임없이 변해간다. 특히 진짜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가는 변화는 중년기 이후에 나온다는 것을 같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거기 융의 분석심리 용어에서 제가 이제 해드린 것은 디귿번, 리을번, 비읍번만 설명했지요. 아니마, 최소한 이제 이 수업 시간에는 아니마, 아니무스, 페르소나 정도는 가지고 가시고 중년기의 특징인 개별화, 젤로 밑에 나와 있죠. 개별화의 개념 정도 이동을 나머지는 또 시험 전에 읽어서 달을 지우면 되니까 너무 다 가지고 가려고 하면 집에 못 가시니까 최소한 아니마, 아니무스, 다음에 페르소나, 개별화했고 또 리비도의 개념 보셨지요? 리비도의 개념 보셨습니다. 단순히 성적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모든 활동에 힘을 실어주는 창조적 활성 에너지 이렇게 설명했던 거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시간을 길게 잡았습니다만 최소한 5문제 정도가 언급되는 정신역동이론, 페르소나, 정신역동이론에서 우리가 네 사람을 다뤄봤습니다. 안나 프로이드를 그냥 방어 기제로 봤습니다만은 어쨌든 프로이드, 에릭슨, 아들러, 융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는 인지행동이론에서 먼저 인지이론, 피아제, 그리고 스키너, 반두라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